민주당 국방위 위원들이 그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조사 특검. 이 사실 작년부터 나온 이슈인데요. 최근에 사실 대통령이 직접 그 유족 관련해서도 동향 보고를 받았다는 그 군인권센터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언제 되는 겁니까, 의원님? 국정조사는 언제 하는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총선 전에 빨리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 문턱을 국정조사가 못 넘고 있어요. 예. 그 마지막 문턱은 사실 길은 국민의힘과 예. 국회의장한테 있거든요. 네. 국회의장이 결심만 하면은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임무만 주면 되는데 네.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해갖고 와라라고 네. 자꾸 하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장이 이것만이라도 네. 지금 국정조사를 3개를 요구했어요. 우리가 네. 그중에 최우선적으로 해병대 사건에 관계된 국정조사는 빨리 결심을 해줬으면 예. 좋겠어요. 그래서 예. 개별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진표 의장. 예,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 이건 정의를 구현하는 거고 네. 국기 문란 사건이면서 군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거고 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국민 여론도 여기에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많다. 네. 그랬더니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국민 여론이 아주 많고 본인도 이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지만은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본인도 이것은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계는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체가 돼서 네. 아쉬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김진표 의장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주당 출신이 물론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이 없어지고 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의장 직권으로도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실제 사실 이런 분들이 민주당 안에 있어서 네. 그 소위 얘기하는 수박 논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좀 180석이나 민주당이 갖고 있지만 네. 실제로 개혁 입법 추진이 왜 이렇게 더딘 거냐.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점들이 답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을 빠른 속도로 지체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게 잘 안 됐다. 그런 표징 중에 한 분이 김진표 의장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네. 국회의장 되실 때는 뭐 다 하신다고 것처럼? 했는데 지금 된 다음에 바뀌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시니까 저도 너무 답답해요. 예. 김진표 의장님께서도 사실 국방위 출신이잖아요. 국방위 맞아요. 저 바로 옆짝이어서 네. 개인적으로 친한데 네. 가시면 이런 걸 잘하실 줄 알았는데 네. 지금 너무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 중립에 빠져가지고 네. 중요한 것은 이 억울한 사건들에 대해서 네. 국회가 진도를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은 사실 5만 명 청원이 해서 청원 소위에서 네. 이미 넘어갔던 사항인데 네.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해서 청원 소위 문턱을 못 넘었고 네. 또 여러 군데에서 국정조사 예. 요구를 했었고 우리 당에서도 12월인가요? 그때 엄동설안에 야외 천막 농성까지도 하고 그러니까요. 또 김진표 의장님 앞에서 의장실 앞에서 시위도 하고 네. 지금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예. 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떻게든 예. 개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면담을 해서 네. 이거는 좀 관철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친명이냐 비명이냐, 뭐 네.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냐, 개혁이냐 반개혁이냐, 예, 진보냐 퇴보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걸려 있는 이슈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통령이 벌써 9번째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도 거부권을 행사를 해버리는 와중에 네. 이런 그 상당히 어찌 보자면 민생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지체 없이 나아가라라는 것이 민주당 그 당원들의 요구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뭐 이재명 지지하냐 마냐 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계속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네. 네. 사실 국회의장도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수장으로서 맞서 싸우고 네. 또
정확히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은 국회 권한이잖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해병대 사건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군 수사로는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왜 입증이 됐느냐? 이번에도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7월 22일인가요? 네, 네, 네. 7월 최상병 22일 밤. 사망이 19일 날 순직이 19일 날 있었는데 네.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22일 날 밤에 그 지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유족의 반응에 대해서 사령관이 장관께 보고하고 장관도 부위께 보고를 네. 드렸다라는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부위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는 대통령을 네. VIP라고 아. 통상 호칭해요. 대통령 직접 얘기 안 하고 아, 군에서. 특히 전화로나 이렇게 할 때는 예. 대통령이 지시했다보다는 VIP가 뭐 했다 이런 아. 용어를 쓰기 때문에 네. 군에서 VIP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다. 네, 그래서 예. 이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초기부터 여기에 관여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22일 날 이런 얘기들이 네. 사실 해병대 사령관 핸드폰에서 문자에서 이렇게 포렌식 계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나왔으면 군 검찰에서 그 증거 자료로 군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증거 자료로 제출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군 검찰도 누구의 지시인지 몰라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이 사건을 하고 있으니 네. 이제는 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군의 사법 체계가 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겁니다. 네. 그럼 군 사법 체계보다 더 큰 데서 이걸 해야만이 네. 명명백백히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더 큰 데서 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다른 기관이 해야 되는데 예.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지금 공수처장도 부재 중이고 네. 대리하는 공수처장도 지금 뭐 오늘 내일 그만둘 것 같고 그러니까 지휘부가 공백이 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할 것이냐도 의문이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먼저 하고 네. 그다음 특검법이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으로 정확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럼 현재 이번 군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도 군 검찰이 은폐 축소해서 제출을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나서야 되는 거고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김진표 의장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을 정확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냐. 네. 예,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 22대 총선을 통해서 어떤 국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네. 어떤 개혁 입법을 추진시키려고 하는 거냐. 근데 거기에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것이지 정치인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 다퉈봐야. 네, 저는 이제 그런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지금 다른 거 다 떠나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관에게도 보고를 했고 부의에게도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대통령도 사실상 네. 수사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경로한 적도 없고 소위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예컨대 이게 확인이 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법을 위배하는 거죠. 네. 수사에 개입을 하고 네. 외압을 행사하고 하니까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거 걸리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대통령이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아, 왜냐? 네.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 사단장의 인사권을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단장 보직 해임을 해병대 사단장, 네. 전투 사단장들은 예, 예. 보직 해임 시키는 것은 해군 총장이나 또는 장관이 할 수가 있는데 네. 새로운 자를 임명하는 거는 예. 인사법의 대통령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1사단장 해병 1사단장 같은 경우는 최초 수사 과정에서 군 수사 과정에서 어땠나요? 과실치사 네.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로 넘어가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가실치사로 수사를 받게 되면은 사단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하죠. 네. 그러니까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새로운 사단장을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해병대 사령관이나 해군 총장이나 장관은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은 보직 해임을 시켰을 때 누구를 후임자로 할 것이냐, 후보군을 2명을 선정을 해서 수사 결과를 보고를 그 해군 총장한테 30일 날 하잖아요. 네. 7월 30일 날 네. 오전에 가서 하면서 수사 결과는 수사단장이 보고를 하고 물러가면 인사니까 두 사람 독대해서 가실치사 혐의니까 자르고 네. 새로운 사람 해야 됩니다. 네. 이 2명을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국방위에서 확인을 했더니 해군 총장이 2명을 보고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관한테 가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한 거죠. 그럼 31일 날 수석 보좌관들, 수석 비서관들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오전 11시에 있었다고 조태영 네. 안보실장이 그 당시 전 안보실장이 얘기했는데 네. 네. 그때 국방 현안만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임명권이 있으니까. 지금 가실치사 혐의로 이 사람은 경찰이 이첩이 되면 조사받습니다. 예. 그래서 후임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라고 그렇죠. 첩보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거기 어느 정도 용인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1사단장은 그날은 요 네. 시점에는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업무 분리를 시켜요, 일단. 맞아요. 예. 그렇게 돼 갔던 건데 네.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박종원 측의 얘기에 의하면은 네. 어떻습니까? 대노에서 네. 경로에서 예. 이런 일로 사단장을 자르면 어떡하냐. 예, 누가 할 수 있겠냐. 예, 누가 지휘관 하냐. 그래서 막 경로하면서 장관 바꾸라고 한 거 네, 아니에요. 예. 그것은 수사에 처음에는 개입하려고 한 것보다는 네. 자기가 사단장 임명권이 있으니까 이런 일로 사단장 자르고 임명 어떻게 해? 로 시작했는데 그러면 사단장을 가실치사에서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 개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없는 거죠. 아. 그래서 국방에 열리고 예. 운영이 열렸을 때 처음에는 예. 수사 개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인사법을 쭉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개입을 안 했다면은 오히려 거기 직무유기다. 네. 인사권에 관계되니까. 예. 그럼 그대로 받아만 들어줬으면 되는데 사단장을 유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수사 개입까지 이렇게 가고 이 난리를 지긴 거고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퍼즐이 점점 맞춰지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개입됐다는 것들이 네.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한 80%는 저는 맞춰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는 네. 거죠. 지금 보면 그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관 보좌관하고 해병대 사령관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네. 다 보입니다. 지읒기읒님께서 통화 원하셨습니다. 여기 장관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겠죠. 장관이죠. 예,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을 쭉 유추해 볼 때 사실상 상세한 수준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 거다. 네. 이 정도면 일단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박정훈 대령 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국정조사로 마련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필요한 수사들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반드시 특검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의원님 이번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만은 꼭 밝혀져야 된다. 이번 국조나 특검을 통해서 어떤 진실이 있을까요? 나머지는 거의 맞춰졌고요. 네. 대통령이 실제 경로를 해서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것이 최종 마지막 퍼즐입니다. 안보실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이미 밝혀졌잖아요. 네, 네. 거기 국방비서관이 사령관하고 몇 번 통화하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마지막 퍼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네. 안보실장이나 국방비서관이나 담당자들이 국방부나 어떻게 지시했느냐
그것이 제일 관건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국정조사나 특히 특검으로 가야 네. 핸드폰 같은 거 포렌식이 되니까 핸드폰 통화가 했는지 네. 문자를 보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고는 지금 발뺌을 하는 거를 증명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예. 하여튼 좀 이런 것들이 지체 없이 빨리빨리 좀 진행이 돼야 네.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또 이제 당원들이 그래 우리 민주당 잘하고 있다 이렇게 더 큰 네. 박수를 보낼 텐데 그 지체의 고리를 딱 맺고 있는 분이 국회의장이어서 네. 근데 또 민주당 출신이어서 참 이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운동권 심판이 시대정신이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것은 국민들 자꾸 얘기해 보십시오. 윤석열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모든 면에서 저는 후퇴했다고 보여져요. 네.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또 안보 참사, 외교 참사 저는 그 분야에 더 관심이 많은데 네. 그런 분야도 참사를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가 더 불안해지고 동북아가 더 불안해진 거고요. 네. 민생은 더 어려워졌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특히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정 네. 이걸 막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민주당이 가반 의석을 차지 못하면은 네. 이 폭정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달려갈 것이고 네. 그러면 역사는 더 뒤로 수레바퀴 뒤로 물러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든 국민들께서 특히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가반 의석을 더 몰아주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나 우리 대한민국이 후퇴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싸우고 있고 네.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조금 잡음이 있고 하긴 하지만은 요건 2, 3주 지나면은 다시 또 열심히 이렇게 될 네. 걸로 보입니다. 예. 네. 조선일보가 문명 충돌이라고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예, 명문 정당이 아니라 문명 충돌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2주 정도 공천 잡음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명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근데 이게 본질은 문명 충돌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전혀 아니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여기 민주당 의원 중에 다 다 친문이었잖아요. 친문이온 거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그 당시 이해찬 대표 또는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네. 문재인 정부가 잘 되기를 열심히 노력했던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지금은 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하니까 대다수가 다 친명인 거죠. 예. 민주당을 사랑하면은 네. 친명인 것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친명이니 친문이니 문명 충돌이니 이것은 우리가 집안 싸움하기를 원하는 네. 저쪽 여당이나 예. 또는 보수 언론들이 예.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런 거에 녹아나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네. 지금 문명 충돌이 어디 있습니까? 명문 당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의원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명문당으로 간다는 것은 네. 저를 봐도 알잖아요. 제가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싸운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졸속기 전 제일 싸우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공격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서 싸우는 거고 문재인 정부 안보 폭망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싸우고 문재인 정부를 대변하고 또 지금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이런 하시는 거를 뒷받침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문명 충돌입니까? 이제 사실은 2월, 3월, 4월이 아주 우리 역사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금은 우리 민주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네. 금방 정리가 될 것이고 예. 꼭 우리가 총선에 승리해서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맞서 싸우고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해결하고 튼튼한 안보를 네. 우리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